네, 2024년 거래일을 단 하루 남겨둔 오늘 코스피는 2,4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. 내년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? 오늘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올 한 해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에 좀 성적표를 살펴보니까요. 대만은 올랐고 아시아 주요국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우리 시장만 좀 하락폭이 깊습니다.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그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. 2위는 중국, 그리고 3위가 이제 일본이 해당하게 되는데 대만이 한 10위고 한국은 올해 주식시장이 좀 부진을 보이면서 14위까지 순위가 좀 내려갔습니다.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대만하고 좀 비슷한 수준, 그리고 전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순위였는데 좀 많이 좀 떨어졌고요. 네. 시가총액 상위 20개 국 가운데 15개 나라가 올해 주식시장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미국이 27%, 그러니까 S&P 500 지수가 올해 한 26, 27% 정도 올랐고, 일본이 18%, 그다음에 대만이 30%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강하네요. 일부 국가, 그러니까 한 5개국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게 되고, 코스피가 오늘까지 한 마이너스 9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은 지금 최하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, 무엇보다도 기업이익 전망이 상당 부분 올해 내내 지금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안 좋아진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의 어떤 키워드가 AI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,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승 랠리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수 경기 불황이나 그다음에 수출 경기 둔화,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 불안 문제,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좀 부진을 기록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업들 경기도 그렇고 사실 올해는 좀 내부적으로 사건도 있고 하니 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좀 받아들여야겠지만, 그래도 내년에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 그래도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란 그래도 긍정적인 좀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, 내년에는 우리 시장 어떨까요? 일단 12월은 아무래도 좀 약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. 이렇게 되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연속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, 월간 단위로 6개월 연속 하락은 2000년 닷컴 버블 때,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. 이번이 이제 세 번째에 해당을 하게 되고,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간이 7개월 연속 하락인데, 이건 이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기록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6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기록하면서 가격 매력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따라서 연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년 1월에는 어느 정도는 반전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주가가 좀 효과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주가 약세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환율 불안정성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, 정부의 정책 대응, 그리고 1월 어닝 시즌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,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,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수 있어야 1월 시장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은 약세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월 달에 좀 환율이 안정되고 정부에서도 좀 대응책을 발표하고 또 어닝 시즌에서 좀 실적이 기대보단 잘 나와줘야지 그래도 연초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는 정말 환율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맞습니다. 속보가 오는 게 정말 두렵던데 오늘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,486원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. 부부장님, 우리 지난주에 1,400 중반대 넘어가면 1,500원 금방이다. 이런 좀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1,500원 유노몰까지 봐야 할까요? 일단 제일 큰 관건은 오늘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좀 막아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책 자체가 강달러 환경을 좀 지지해주는 정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유로화, 그다음에 엔화, 위안화까지도 약세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흐름을 반전시킬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,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
방향성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중요한 거는 오늘 장중에 나타났었던 큰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이제 방지하고 대응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대응해 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강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좀 좋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 대응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내수 경기 이 부분을 내년도 초에 조금 시급하게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서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 다소는 환율 불안정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오늘 하루 사이에만 20원이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런 변동성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. 이렇게 환율이 좀 높은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래도 시장은 좀 고환율 수혜주 업종을 찾기에 분주합니다. 특히 좀 조선주들이 최근에 강달러 수혜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우리 하반기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최근 수출주들 그래도 좀 여러 업종들이 꼽히고 있는데 그중 어떤 업종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셨나요? 일단 뭐 대표적인 수출주는 IT, 2차 전지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중심 IT 업황, 그다음에 2차 전지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업황 전망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올해 좀 많이 떨어져서 가격 매력이 있긴 하지만 업황 전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적인 접근만 가지고 이쪽 매수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말씀해 주셨던 그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올해 조선 업종 지수가 72%나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. 가격적으로는 좀 반대로 이제 부담 부분도 생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 업황 전망이 여전히 좋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수혜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관련 어떤 투자 매력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방산 역시 이제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2024년 좀 마지막 금요일의 거래가 좀 양시장 1%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. 국내 증시에 또 정치적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. 내년을 바라보고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좀 어떤 업종을 담으면 좋을까요?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가격 부담을 어떤 앞세우기보다는 업황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좀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거 외에 밸류업 관련 주식들,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은행, 증권, 보험 모두 30% 전후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주 역시,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주 역시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해야 될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낙폭 과대주 접근은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연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목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는 1분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이 확인되는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내년에도 좀 오래 강했던 조선 방산 그리고 밸류업 배당 관련해서 금융주들 좀 연초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후 중반 이후로는 그래도 낙폭 과대주를 담아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